자, 일단 음료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살찌는 음식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마시는 탄수화물, 달달한 음료수입니다. 마시는 탄수화물이라고? 달달한 음료수라고? 자, 제가 왜 탄수화물을 달달한 음료수랑 연관을 시켰냐면은, 여러분, 탄수화물에서 살찌는 부분은 당질이라고 하죠. 당질은 즉 달달한 물질, 달달한 맛이 나는 물질이 당질이에요. 그게 탄수화물에 속해 있고요. 그게 바로 살을 찌게 하는 녀석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이나 면 같은 거 이렇게 오래 씹으면 조금 희미하게 단맛 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바로 당질이 분해되면서 이 단맛이 나서 그런 겁니다. 에이, 뭐가 얼마나 찐다 그러냐, 그래봤자 물인데. 잠깐만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 음료수가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도 세금을 매겨서라도 이 음료수를 많이 못 먹게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21년 3월에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가공 및 제조,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당류 즉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거고요. 그럼 그 회사들이 음료수 가격을 올릴 거고, 사람들이 이 음료수를 살 때 가격이 더 비싸니까 더 많이 못 사게 되겠죠. 자, 담배도 몸에 해로우니까 이제 세금을 좀 매기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달달한 음료수도 비만의 원인이 되고 그게 몸에 안 좋으니까 세금을 매겨서 많이 못 먹게 하자는 건데요. 자, 심지어는 뭐 치킨이나 뭐 피자 등 각종 막 기름이 엄청 많은 그런 식품들도 아직 세금을 매기진 않았는데, 가장 먼저 지목될 정도로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료수가 정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콜라 안 먹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보통 달달한 음료수라면 이렇게 콜라만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먹는 음료가 이 안에 안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많은 종류의 음료에 당류가 들어가고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믹스커피가 있어요. 자, 맥심 모카골드. 자, 맥모골은 같은 양의 콜라에 비교해서 설탕이 5배나 많습니다. 지방이 또 많아서 칼로리는 10배에 가깝죠. 아니, 그럼 스포츠 이온 음료는요? 이거 운동하고 많이 먹고 운동하고 먹는 거니까 좀 살이 빠지는 거 아닐까요? 게토레이 레몬을 좀 예로 들어보면 콜라에 60% 정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자, 포카리 스웨트도 콜라에 55% 정도가 설탕이 들어가요. 절대 가벼운 건 아니고요. 자, 과일 주스는 과일 맛이 나니까 왠지 좀 건강이 좋을 것 같고, 병문안 갈 때도 많이 갖고 가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미니메이드 오리지널 포도 주스, 이거 한 병에 당류가 19g이나 들어갑니다. 자, 하루 권장량의 5분의 1 한 병으로 이미 다 차버려요. 자, 몬스터나 뭐 기타 에너지 드링크도 시험 볼 때나 이런 뭐 회사원분들 많이 드시죠? 자, 고카페인만 생각을 하시는데 얘네 보면 당류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몬스터 에너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한 캔에 당류가 44g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아까 미니메이드 주스 말씀드렸는데 그거 2배가 좀 넘어요. 자, 제가 그리고 커피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페 다양한 메뉴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럽 같은 거 조금만 한 펌프만 해도 사실 뭐 설탕은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 외에 뭐 카라멜 프라푸치노나 뭐 달달한 음료수들 있잖아요. 걔네들 전부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냥 먹어도 완전히 괜찮은 거는 사실 아메리카노밖에 없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까지 드셨던 대부분의 달달한 맛이 나는 음료수들은 거의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것 뿐이죠. 그럼 음료수는 도대체 왜 살이 찐다고 할까요? 자, 일단 음료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당류, 즉 설탕 때문인데요. 자, 이 설탕이 어떻게 살을 찌게 하는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인슐린 문제. 설탕은 인슐린 과다 분비를 시키게 되고요. 그럼 인슐린 과다 분비가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저항성이 생기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런 악순환 가운데 또 지방 합성도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설탕을 먹으면 그 자체로도 칼로리가 있어서 살이 찌지만 이게 지방 합성을 자꾸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먹은 다른 음식들까지 살이 찌기 쉽게 되는 거죠. 2번 빈칼로리 문제. 자, 설탕이 많이 들어갈수록 칼로리는 높아져 가지고 살은 많이 찔 수 있는데, 그런데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필요한 건 없는 빈 깡통 같은 그런 칼로리가 돼서 살도 많이 찌고 건강에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더 먹게 될 수도 있고요. 3번 중독성 문제. 자, 달달한 음식이나 음료들은 끊기 힘든 거 아시죠? 이렇게 한 모금만 마셔도 자꾸 더 먹게 되고, 자, 이런 달달한 맛은 아무래도 사람한테 좀 더 먹게 만드는, 좀 끊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중독성이 좀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라리 뭐 밥이나 면 등에 씹어먹는 탄수화물은 내가 뭐 이렇게 씹어먹는 시간도 있고 또 걔네들은 섬유질이나 다양한 다른 영양소도 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혈당도 좀 느리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음료수 들어있는 액상과당 같은 거는 뭐 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쑥 들어가지고 쑥 흡수되고 굉장히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한꺼번에 빠르게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음료수가 유독 살이 더 찐다고 말하는 겁니다. 살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 자, 그리고 달달한 음료의 문제는 이런 설탕 자체의 문제만 아니고요, 다른 어떤 임상적인 문제도 좀 들어가 있어요. 1번, 일단 액체라서 별다른 정황 없이 그냥 술술 들어가고요, 내가 어느 정도를 먹었는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2번, 달달한 음료에 중독되면은 맹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달한 음료 많이 마시다가 그냥 맹물 먹으면 뭔가 이렇게 좀 상쾌해지고 리프레시는 느낌이 없고 그냥 아직도 좀 입이 텁텁한 것 같고 갈증 나는 것 같고 별 느낌이 없죠. 이게 중독이 돼서 그렇습니다. 달달한 음료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기만 하고요, 갈증이 풀리질 않아서 계속 더 먹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바닷물 먹으면 소금 때문에 죽는데 바닷물 먹는다고 해서 갈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져서 더 마시게 돼서 그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 자, 달달한 음료도 마찬가지고요, 갈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져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당류에 카페인까지 함유된 음료들 있죠. 그게 이제 뭐 몬스터라든지 믹스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 자, 이제 설탕 음료수 먹다가 맹물 먹었을 때 리프레시한 느낌이 없는 거. 자, 그런데 이 설탕 특유의 중독성과 또 카페인 자체도 좀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설탕 카페인을 같이 먹으면 이 중독성 문제가 더 심해지면서 맹물을 먹었을 때 별 느낌이 없고 갈증도 해소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마지막으로 달달한 음료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 설탕 당류는요, 액상 과당이라고 하는데 HFCS, High Fructose Corn Syrup이죠. 얘네가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설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음료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물론 다 비지떡은 아닌데 얘네는 싸게 만들 수 있는 대신 사실 몸에는 제일 안 좋은 형태의 녀석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예 달달한 음료를 확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줄여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일단 한 번에 확 끊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용량을 늘려서 그때부터 이 자제에 들어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자, 2016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을 때 한 번에 끊는 경우 49%가 성공했고요. 자, 조금씩 줄여나가는 경우에는 39.2%만 성공해서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꺼번에 끊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달달한 음료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뭐 담배라든지 뭔가 기호식품을 한 가지씩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담배는 정말 안 좋지만, 근데 음료수까지는 내가 도저히 완전히 끊지 못하겠다, 이게 내 인생의 낙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조금씩 절제해서 드시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두 번째 방법은 달달한 음료를 마시긴 마시되, 자, 시간과 양을 정확하게 정해서 정확하게 그때만 딱 조절해서 드시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방법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게, 자, 다이어트를 한창 할 때나 감량을 좀 많이 하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먹은 만큼 분명히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럴 때는 뭐 절제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제 뭐 좀 뺐으니까 유지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좀 천천히 하겠다, 자, 이런 분들 이렇게 좀 조절을 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음료만큼의 칼로리를 내가 좀 확보해 놨다가 차라리 영양가도 좀 더 많고 포만감도 좀 더 오래 많이 주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주는 게 다이어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아스파탐처럼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로 대체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대체 감미료들은 대부분 칼로리가 거의 0에 가깝고 인슐린 분비도 거의 촉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살이 거의 찌지가 않죠. 이런 음료수는 예를 들어서 뭐 콜라 대신 제로 콜라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뭐 인슐린도 올리지도 않고 살이 찌지 않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는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아직 연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완벽히는 몰라요.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절제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거를 뭐 많이 하는 건 없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달달한 음료수를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게 좀 저는 재미예요.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 사놨다가 이제 좀 절제를 해서 좀 먹고 그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인생에 재미나 낙이 아무것도 없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뭐 완전 끊는다기보다는 내가 절제를 할 수가 있다면 정말 재미로 딱 하고 그 대신 자제나 절제를 좀 배워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살빼남 멤버십이 있다고?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배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